자, 세지 주요 문항 해설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풀어드릴 문항은 7문항이고 총평 때 말씀드렸던 문항들입니다. 총평 안 듣고 온 친구들 있을 거예요. 근데 총평 모의고사 해설이라는 게 더군다나 교육청이면 곧바로 보지 나중에 묵혀서 보는 경우는 많지 않으니까 지금 본 친구들은 총평을 그렇게 늦지 않았을 것 같거든요. 총평을 한번 확인하시고 유평 대비 조금 전략을 짜셨으면 좋겠어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문항으로 들어가는데 3번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1단원에 해당하는 내용인데 아무래도 선지의 일부는 뒤쪽에 있는 내용들과 연관이 되어 있죠. 지리정보와 관련해서 얘기가 있어요. 선지로 곧바로 들어갈게요. 갑이 뭐라고 했냐? 경희도와 관련해서 속성 정보래. 경희도는 숫자로 표현하지만 위치를 나타내 주는 거죠. 그래서 틀렸고요. 동그라미 니은 원격 탐사를 통해 수집할 수 있대. 인공위성 영상은 인공위성이나 아니면 항공사진 이런 것들이 원격 탐사가 되는 게 맞죠. 병, 나는가 보다 상노가리업수. 이게 약간 뒤에 배울 기호 내용과 관련된 건데 나하고 가하고 두 개를 얘기하는데요. 상노가리업수가 넓게 나타난다라고 돼 있어요. 상노가리업수라는 건 일단은 일반적인 1차 기후로 얘기하게 되면 주로 열대기후고 온대기후에서도 조금 따뜻한 지역까지는 해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중에 이제 우리가 뭐 경엽수 이런 것과 비교해서 대륙 동안에 많이 안 나와도 조엽수 이런 것들 등등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어찌됐건 이쪽으로 와보게 되면 위도 자체가 너무 압도적으로 차이가 나기 때문에 나가 더 넓다라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얘들아 문제의 맥락을 잘못 파악하는 그런 사람은 뭐라고 질문하냐면 선생님 그럼 가에는 많아요? 이런 식으로 질문하는데 물론 그것도 있지만 여기서는 그냥 오답으로 깔끔하게 낸 거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북해기선보다 약간 저희도 쪽 약간 북해기선 근처로 지나가는 대륙 서안에 나와 있는 지역이라서 우리가 그렇게 뭐 카리브해 주변 쪽일 걸로 추론할 수 있는데 그렇게 우리가 여기 자체의 식생은 뭘까 이런 거 너무 많이 고민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오답으로 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정은 가와 나의 해안은 모두 대서양에 접해 있다 라고 돼 있는데 이게 카리브해 근처일 것 같다라고 했잖아. 왜냐면 경도를 보나 위도를 보나 이렇게 봤을 때 경도 80도 W면 서쪽으로 가 있는데 미국을 기준으로 5대5가 이렇게 있었을 때 여기 관통하는 게 서경 90도거든. 그럼 80도 서경이면 이거보다 살짝 동쪽이란 얘기인데 어찌됐건 대서양 바다 쪽인 거 맞고요. 나도 위도 이렇게 높은데 20도 W면 서쪽으로 와 있으니까 대서양 쪽이 맞겠죠. 따라서 이것도 맞습니다. 병하고 정에 대한 거는 1단원에 대한 내용은 아니고 다른 내용들이 지금 추가가 되어 있는 겁니다. 정답은 뭐라고 정? 4번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위경도를 가지고 위치를 추론하는 게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러면 20문제를 얼른 뒤져보는 거예요. 20문제를 얼른 뒤져보면 선생님이 뭐 예를 들어서 경도 얘기했던 것 같은 경우는 8번 문제의 경도에 대한 힌트는 있으니까 참고하면 되고 미국 쪽이 있으니까 20문제를 얼른 훑어보면 10번 정도 문제에 모든 대륙은 아니지만 그래도 전 세계가 좀 넓게 나와 있는 지도가 있고요. 다른 것들은 부분 나와 있어요. 왜 20문제를 쭉 둘러봐야 되냐면 진짜 전 세계 지도가 풀로 나온 경우도 종종 있기 때문에 물론 최근에는 그 빈도가 떨어지고 이 시험에서도 그렇지만 하지만 기본적인 자세는 내가 이거 모르겠다고 포기할 것이 아니라 소거법으로도 풀지만 이런 위경도 가지고 낸 이야기 같은 경우 병과 정 같은 경우는 주변이 어딘지 찾아보는 찾아볼 수 있는 참고할 수 있는 지도 그런 노력을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칠판 조금 지우고 나서 다음 문제는 2페이지 6번입니다.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문제 되겠습니다. 난이도가 제법 있는 문제입니다. 자, 이런 문제들을 보게 되면 이번에 나온 시험지의 해설지 자체가 워낙 간단하긴 하지만 길게 해설을 써줘도 이런 문제 보면 이런 지역들에 대해서 지명이 나와 있을 거예요. 근데 지명으로 푸는 문제 아닙니다. 지도 속에 찍혀있는 위치의 위, 경도 그리고 위치 그 위경도와 관련된 주로 수리적 위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접근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자, 여기에 보면 세 지역과 관련해서 나와 있는데요. 적도 주변이고 적도는 써있죠. 북해기선과 남해기선 사이에 있으니까 이 녀석들은 열대기후 안에서 해결을 해야 될 녀석들이 많아요. 그 중에 보게 되면 적도를 완전히 통과하는 녀석은 없고 3개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는데 첫 번째 자기가 암기의 양이 좀 있고 문제를 풀어봤다 그러면 이쪽 지역이 에티오피아 근처이기 때문에 열대고산일 거다라는 느낌을 갖게 되면 그러면 얘는 좀 특이 케이스니까 빼놓고 요 나머지 두 녀석은 적도를 기준으로 적도를 통과하지 않지만 남반구 북반구에 있으니까 북반구 사바나일 거야 남반구 사바나일 거야 이런 구도를 의심하고 갈 수 있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거는 요 지역을 인지했을 때 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실제 데이터로도 보게 되면 기온이 두 개가 연교차가 없으면서 18도 아래로 떨어진 게 있기 때문에 나가 바로 요 지역이 되는 거예요. 됐니? 만약 이게 아니라면 여기에서 이걸 캐치하지 못한다면 글쎄 막 여러 가지를 헤매게 될 것 같은데 예를 들어 얘가 적도에 그래도 가장 가까우니까 열대우림인가? 갸우뚱하면서도 그럼 왜 북반구의 적도를 벗어나 있는 저위도의 열대기후를 두 개 찍어줬을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될 거야. 그럼 그때도 마찬가지야. 얘를 열대우림으로 본다 치더라도 북반구의 두 개를 거의 비슷한 위도대에 찍어줬다고 그럼 이건 답이 안 나오는 거야. 응? 열대우림이 만약에 있다. 그럼 북반구 사바나 남반구 사바나 이 구도는 오케이지. 하지만 그게 아니라 열대우림이 있고 북반구의 두 개를 비슷한 위도대의 열대기후 중에 찍었다. 이런 건 없다고. 그러니까 여기서 냄새를 맡고 아프리카 동쪽 열대구산 이걸 먼저 떠올리든 나중에 보든 그런 경우를 떠올려야 되는 거야. 만약 그게 아니다. 지역 가지고 생각을 좁혀주는 게 좋은데 그게 아니다. 라고 하게 되면 여기서 저위도니까 18도에다 선 긋고 18도보다 위에 두 개, 아래 하나. 근데 얘가 연교차가 없네. 그러니까 얘를 열대구산 이렇게 가는 거지. 그러니까 첫 번째 지도 보고 한 방에 알든 두 번째 대략 경우의 수로 짜맞춰 가더라도 왜 비슷한 북반구의 위도대에 두 개가 찍혔을까? 요거로 의심을 하든 세 번째 자료로 보든 열대구산을 하나는 끼고 가는 거죠. 그리고 나면 나머지 두 개는 기온도 그렇고 1월하고 7월 얘는 7월이 따뜻하고 얘는 1월이 따뜻하고 그럼 다는 남반구 그 다음 가는 북반구 이렇게 갈 수도 있고 그게 아니라면 60mm 강수량의 선을 긋고 봤을 때 가는 1월 건기 다는 7월 건기 이렇게 해서 접근하는 것도 방법일 거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동그라 기억 가는 북반구죠. 남반구 아닙니다. 땡. 니은 연중 편서풍은 온대기후야 라는 얘기입니다. 함정을 판 건 뭐냐면 여기서 기온만 보면 18도 미만이니까 헐려줘 제발 그런 거예요. 근데 위도도 그렇고 말이 안 되죠. 연교차가 작은 것도 중위도의 온대기후라면 저런 연교차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위도대에 나타나기 어렵고요. 그래서 니은 틀렸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5번이고요. 디귿은 나가 고도가 높은 겁니다. 열대고3. 그 다음에 리얼은요. 7월에 아열대구합대 아열대구합대 밑줄 치고 무조건 가는 건 아니고요. 아열대구합대를 언급할 수 있는 기후는 열대 사바나거나 건조기후거나 지중해성 기후예요. 그중에 이 문제는 이것에 대한 거고요. 아열대구합대는 요 세 개의 기후들의 건기에 영향을 끼치는 겁니다. 그럼 다하고 가하고 보게 되면 얘는 7월, 얘는 1월이니까 이때 열대 사바나니까 아열대구합대다. 얘는 이때 아열대구합대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7월에 아열대구합대 영향을 다가 가보다 많이 받는다. 이 말이 어떻게 되는 거야? 맞는 이야기가 되는 거지. 따라서 디귿하고 리얼 맞았으니까 정답은 몇 번? 5번 이렇게 가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할 만한 문제. 할 만한 문제. 아주 쉽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 정도는 충분히 극복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칠판 정리하고 다음 문제 가자. 자, 7번 문제 편지의 내용이다 라고 돼 있는데 뭐 주변에서 정보를 더 줄 수도 있겠지만 일단 밑줄 칠 것만 보면 알프스하고 스칸디나비아 산맥이니까 신기습곡산지인 녀석과 고기습곡산지인 녀석에 대한 것들이 밑줄 쳐져 있어요. 선지로 곧바로 가볼게요. 동그라미 1번 환태평양 조사인데 아니죠. 알프스 히말라야죠. 동그라미 2번 고기습곡산지죠. 판의 경계 자체가 아닙니다. 이거보다 더 서쪽으로 가면 아이슬란드 그리고 대서양에 해령이 있는 건 맞지만 동그라미 3번 고도는 신기습곡산지가 높죠. 기억이 따라서 높다라고 했어야 됩니다. 동그라미 4번 니은이 고기습곡산지니까 먼저죠. 따라서 정답은 몇 번? 4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5번 기억과 니은은 모두 지진과 화산활동이 활발하다. 일단 확실하게 아닌 건 고기습곡산지인 스칸디나비아 산맥에서 이런 지각운동 얘기하는가? 완전히 틀린 거고요. 그 다음에 기억 같은 경우는 요거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일본에서 알프스 히말라야 조선대지 환태평양이 아니랬잖아. 이런 지진과 화산이 활발한 데는 환태평양인 거야. 근데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게 되면 알프스 히말라야 중에 히말라야는 명확하게 지진은 있고 화산은 없는데 알프스는 어찌됐건 이탈리아 쪽이나 막 이쪽에 보게 되면 화산도 일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기억을 가지고 고민하지 마시고요. 니은이 완벽하게 틀렸기 때문에 그걸 소거해 줌으로써 정답은 4번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6번하고 7번 틀린 친구들은 제가 총평에도 말했지만 이건 지금 당장 해결은 어려워요. 다른 문제 다 맞고 이것만 틀렸대. 그러면 돼. 그럴 수는 있어. 다른 거 다 맞고 7번만 틀렸다. 이럴 수는 있을 것 같아. 다른 거 다 맞고 6번만 틀렸다. 이거는 진짜 별로 없거든.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 2단원 자체를 부족하다고 해서 지금 하는 거는 6평 대비해서 지금 촬영 시점이 5월 9일이니까 한 3, 4주 남기고 하는 거는 조금 가성비가 안 맞다.
그래서 그건 우선하지 마시고 나중에는 언젠가는 해야 되는데 그 중에 6번, 7번 중에 7번만 문제다 그러면 요거는 조금 더 할만할 것 같아요. 지형다는 부분은 암기를 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칠판 정리하고요. 3페이지 쪽에 있는 문제 12번과 15번으로 넘어갈게요. 잠시만. 자, 12번은 어려워요. 여러분들 지금 시점에서 어렵습니다. 이유는 문제의 형식이 몇 가지가 있는데 화석 에너지 3가지를 고려하라고 하고 자료를 2개만 줬어요. 이게 어려운 요소고요. 두 번째는 나 에너지도 미지수지만 A, B, 미국하고 중국을 아무리 줄여줬어도 국가도 미지수이기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같이 한번 해보게 되면 여러분들 눈에 사우디아라비아가 제일 먼저 들어와야 되고요. 이게 들어가 있다라는 순간 얘는 석유가 돼야 돼요. 그럼 나가 남아있는 건 천연가스하고 석탄이잖아요. 여기에 인도네시아를 주목해 봐야 되고 얘가 함정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인도네시아가 많다? 신규 조산대에 있는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석탄 수출이긴 하지만 수출이 최상위권이긴 하지만 어찌됐건 석탄과 관계된 국가인 거죠. 천연가스나 이런 게 없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게 강조되는 거고 여기에서 인도도 약간 살짝 그런 의미에서 같이 준 걸로 보는 게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됩니다. 천연가스 없습니다. 만약에 이게 천연가스가 있다 그러면 서남아시아에 더 많은 국가들이 써 있어야 되고 러시아 이런 데도 막 써 있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뭐 이란, 카타르 이런 데 지금 상위권 4개까지만 보여줬기 때문에 이란, 카타르 이런 데들은 좀 숨어있는 일부 국가가 있을 수도 있는데 왜냐면 생산하고 소비지, 수출 이런 게 또 아니라서 어차피 선생님은 수업할 때도 순위 그 자체를 강조한 게 아니라 조합으로 봐둬야 된다 이런 걸 말씀드렸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는데 여기에서는 인도네시아 보고도 냄새를 맡을 수 있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A하고 B가 누구냐? 석탄, B가 압도적으로 생산이 많네? 이거 뭐야? 생산에서의 비중보다 소비에서 비중 더 커. 이거 누구겠어? 중국. 그럼 A는 미국 이렇게 되는 거죠. 참고로요. 만약에 나가 천연가스였다면 가가 석유인 이상 나에서도 A가 1등이어야 돼요. 석유하고 천연가스는 모두 미국이 생산이 1등이 됐기 때문에. 자, 선지로 가보게 되면 동그라미 1번 천연가스에 대한 설명이죠. 틀렸고요. 동그라미 2번 상용화된 시기는 탄, 유, 천. 화석에너지는 이렇게 됩니다. 석탄이 먼저여야 합니다. 동그라미 3번 수송용은 뭐니 해도 석유죠. 따라서 정답은 3번 되겠고요. 4번은 유, 탄, 천. 1차 에너지에서 많이 쓰는 순서는 그렇게 됩니다. 5번은 국가 반대로 이야기했고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좀 어려울 수 있다. 문제의 형식에서 첫 번째 화석에너지 3가지를 써주고 2가지만 골라야 되니까 이거 정확히 모르면 어렵고 두 번째 국가까지 미지수로 같이 비워놨기 때문에 어렵다. 뭐 세 번째일 수도 있지만 아무튼 상위 4개 국가만 임의로 줬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수월하게 고를 수 있는 국가들이 숨겼을 가능성도 있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문제 15번으로 넘어갈게요. 15번은 단원으로 따지면 4단원 몬순아시아 파트에 있는 거고요. 이 부분들에 대한 건 선별적으로 하시면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개념 강좌나 이런 것들을 다시 지역지를 들으면 좀 도움이 됩니다. 진짜로 글로 나와 있는 텍스트 자체에 대한 약점이 있다 그러면 북두칠성 위치편도 괜찮고요. 자, 이슬람교를 믿는 모로죠. 이거 필리핀 남부의 민다나오 섬 쪽, 이쪽은 카슈미르 지역이고 이슬람과 힌두교의 싸움인 지역입니다. 아니고요. 로힝야 미얀마 쪽 맞는 얘기고요. 타밀과 신할리스 이거는 스리랑카 쪽 이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원주민 에버리지니 마오이는 뉴질랜드지만 에버리지니는 호주 쪽이죠. 그래서 맞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몇 번이요? 4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특이한 건 없고요. 외워야 할 수 있는 문제예요. 되셨죠? 칠판 정리하고 16번, 19번 두 문제가 남았는데 16번에 조금 자료로서 여러분들이 생소하게 막 엄청 정밀하게 그린 자료는 아니지만 생소하게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거 집중해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잠시만. 16번 문제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좋아요. 다만 막 아주 참신한 느낌은 아니에요. 이유가 뭐냐면 대륙별 자료라서. 대륙별 자료는 대륙이 몇 개 없잖아요. 대륙의 개수에 뭐 3개만 줬으니까 뭐 아시아 줬다, 아프리카 줬다, 유럽 줬다, 뭐 아니면 아시아 줬다, 아메리카 줬다, 오세아니아 줬다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대륙의 조합을 좀 바꿀 수는 있지만 그렇게 참신한 느낌은 아닙니다. 하지만 자료를 보는 공부는 하셔야 되고 여러분 지금 이 시점에 공부하기에 더없이 좋다라고 보여요. 자, 습관 중에 여러분들이 하나 가지셔야 될 건 뭐냐면 도시와 촌락 인구라고 하잖아요. 근데 단위를 보는 습관을 들여야 돼요. 단위가 퍼센트냐 아니냐가 너무 중요해요. 퍼센트면 비율이죠. 근데 지금 여기에 보면 비율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이거는 뭐냐면 A하고 B가 누가 도시인지 누가 촌락인지는 모르겠지만 도시와 촌락의 인구를 더하면 그 지역의 전체 인구가 될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지금 2020년을 기준으로 하면 이만큼이 다대륙의 인구, 나대륙의 인구, 가대륙의 인구 이렇게 되는 거라서 나와 있는 대륙 3개에 대해서 우리가 순위를 매기게 되면 아프리카가 이 중에 1등일 거고 유럽이 2등, 라틴이 3등일 거라서 가가 제일 인구가 많다. 따라서 가가 아프리카다. 나와 다의 경우 나가 조금 더 많죠. 그래서 얘가 유럽이다. 저 순서 그대로 얘가 라틴이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만약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유럽하고 라틴을 구분하기 좀 애매하다라고 느껴지면 지금 보게 되면 이만큼이 전체 인구라고 했으니까 과거엔 이만큼이다가 이만큼이 된 거잖냐? 그래서 얘들아 이 끝에 있는 선 B 부분에 해당하는 테두리 쪽의 선을 연결해 보면 이 하얀색으로 선생님이 남겨둔 이게 뭐냐면 전체 인구의 변화 곡선이 되는 거야. 그러면 나 같은 경우는 누웠잖아. 아, 증가 별로 안 하네. 얘는 올라가잖아. 아, 많이 증가하네. 따라서 그걸로도 유럽과 라틴이 헷갈리더라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선생님 저는 유럽하고 라틴이 인구수가 구분이 되는데 왜 이렇게 얘기하세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내가 말했잖아. 대륙별 조합으로 내면 별로 낼 게 없지만 국가별로 내면 딴 데도 나올 수 있다고. 그럼 출제자가 진짜 독하게 마음먹어서 전체 인구와 비슷한 데를 가지고 내줘버리면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시기 변동을 보는 방법 자체도 이해하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A하고 B는요. 아프리카에서 A가 더 많으니까 촌락, B가 도시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유럽에서 B가 더 많으니까 B가 도시 이렇게 가도 되고 다에서도 역시 라틴에서도 B가 더 많으니까 B가 도시 이렇게 가도 됩니다. 물방고 기반입니다. 편한 대로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선지로 가서 선지를 보게 되면 동그라미 1번 다의 최상위 3개 도시가 있다. 최상위 3개 도시는 아시아와 앵글로 아메리카와 유럽에 있는 거예요. 다는 라틴이니까 여기에는 없습니다. 동그라미 2번 도시화율 B가 나타내는 게 도시 인구 근데 여기서는 도시화율 그럼 예를 들어 가하고 다를 비교하는데 가는 B가 도시지 이만큼 중에 이만큼이 차지하는 거 이게 도시화율 절반 안 되고요. 라는 이만큼 중에 이만큼이 차지하는 거 절반 넘었죠. 그렇게 해도 되고요. 자료 해석으로 해도 되고요. 아니면 지식적으로 대륙별로 우리가 외우니까 앵, 나, 유, 오, 아, 아프 이렇게 외우니까 그걸로 하셔도 돼요. 이거는 틀렸습니다. 동그라미 3번은 유럽이니까 나가 유럽이 가장 먼저인 것 맞죠? 따라서 정답은 3번 이렇게 되겠고요. 4번은 1960년에서 2020년까지 인구 증가율 유럽하고 라틴을 고를 때 제가 썼던 방법이네요. 이게 얼마나 가파르냐? 얘가 더 가파르죠? 그거고요. 5번은 A가 촌락, B가 도시니까 거꾸로 말한 거 알 수 있겠죠. 따라서 정답은 몇 번? 3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 문제의 자료 쓸 줄 알아야 돼요. 대륙별 자료일 때는 오케이 그냥 심심할 수도 있어. 하지만 이 똑같은 자료 유형을 가지고 국가로 줬을 때 이게 비율이냐 숫자냐 이걸 인지하면서 선지에서 묻든 안 묻든 증가율까지 파악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되셨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 19번 문제 되겠습니다. 19번은 뒤쪽에 있어서 힘들어했을 것도 같고 글이 너무 많아서 핵심적인 내용들을 빨리 뽑아내지 못하면 뭔가 시간에 쫓기면서 자기 지식을 다 추론하지 못했을 것 같아. 근데 여기에 보게 되면 세계 경제 블록과 관련해 가지고 EU, USMCA, 그 다음에 아세안 이렇게 3개가 있는데 여기에 보시면요. 보통 그래프로 나오던 거나 선지에서 지식으로 묻던 건데 무역액이 써 있어요. 무역액이. 총무역액과 뭐 영내무역액 정확히 말하면 영내 무역액과 그 영내 무역액의 비율 이런 게 써 있습니다. 오케이. 그럼 여기에서 뭐 비율까지 곱해가지고 생각해도 좋지만 그냥 영내 무역액만 보더라도 나가 제일 크니까 회원국이 많으면서 무역 규모가 큰 이유. 그 다음이 3번 다가 제일 작으니까 얘가 아세안. 그리고 1번 이 녀석이 USMCA 이렇게 되겠지. 글로 만약에 힌트를 얻는다면 자유무역협정을 개정했다. 그리고 여기에 보게 되면 뭐 석탄, 철강 이런 얘기 나와 있는 거고요. 그리고 3번 같은 경우는 솔직히 특별한 힌트가 될 만한 게 없어요. 무역 자료와 관련한 걸 가지고 골라주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동그라미 1번은 이거는 이유에 대한 설명일 수는 있는데 어차피 이게 가가 USMC니까 답은 안 되는데요. 이게 설령 이유, 나에 대한 설명으로 1번이 들어와도 이 말은 틀린 말이에요. 왜냐면 모두 단일 통화를 쓰는 건 아니니까. 2번은요.
네, 역내 생산 요소가 자유롭게 이동이 보장되는 건 공동시장 이상의 단계예요. 공동시장 이상의 단계는 EU죠. 정답은 2번이고요. 3번은 나가 가장 높습니다. 4번은 아세안은 10개 국가고요. USMCA는 3개 국가니까 다가 더 많죠. 5번은요. 동남아시아 국가연합은 역내 무역액이 역외 무역액보다 많다라고 돼 있는데 동남아시아 국가연합은 이거고 액수도 나와 있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역내 무역액이 총 무역액의 22%다라고 돼 있으니까 총 무역액은 회원국끼리 한 역내와 역외가 있을 것이고 그러면 이게 22.2면 얘는 괜히 산수시도 했다. 77.8? 이 정도로 될 겁니다. 산수가 맞았겠지? 맞았겠지? 이게 바보인 척이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점점 바보가 되는 것 같아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19번 문제 정답 2번 되겠습니다. 솔직히 19번 문제는 그렇게 신선하다, 참신하다 느낌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힘들어했을 수 있겠다. 왜냐면 그래프로 주거나 지식으로 묻던 거, 지식으로 줘도 이맘때는 잘 못 풉니다, 이 문제. 그런 것들을 이렇게 글로 안에다 살짝 숨겨놨기 때문에 그럴 수는 있겠다라고 이렇게 보입니다. 여기까지 해서요. 여러분들이 많이 틀렸던 문항 모두 다 설명드렸고요. 총평 꼭 확인해 보세요. 총평 꼭 확인해 보시고 가성비 있게 지금 할 수 있는 건 일단 3단원인 것 같다라는 점, 그리고 조금 더 시간이 있다면 뒤쪽을 해도 되고 그런 겁니다. 그리고 한지하고 세지가 좀 달라요. 쌍지를 하는 친구들도 다르게 접근하고 6월달까지 수능 한 달 남았다는 심정으로 다르게 마무리해보는 그 연습도 좀 해두시면 좋을 겁니다. 좋을 겁니다. 여러분 너무 수고하셨고요. 다음에 다른 강좌를 통해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